요 아이 작년에 친구 집 놀러 왔다가 친구가 여기다가 요리를 해먹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소가스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데, 아우 나 힘들어, 나 앉을래.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보시면 요 안에다가 이소가스를 넣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이소가스로 이제 하다 보니까 화력이 좀 세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온도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얘는 조그만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무게가 이제 이소가스 뺐을 때 1.5kg 그리고 2,700. 그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 요거 위에 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공기순환로. 그래서 열기를 위로 올릴 건지 아니면 옆으로 사방으로 펼쳐서 난방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요 열기구 선택을 해서 열 건지 닫을 건지 알아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들기에는 좋은데, 얘 최대 단점이 얘 여기 보시면 요거 연결할 수 있는 상단이 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되는데, 문제! 얘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한다고 손잡이 잡고 딱 들었을 때 옆으로 살짝만 돌아가도 분리돼서 떨어져요. 그러면 텐트하고 나하고 빠이빠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얘는 그냥 불 붙이시기 전에 안정된 곳에다가 세팅을 해두시고 거기서 붙이시고 거기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얘를 아예 불을 끄시고 난 후에 옮기고 나서 다시 재점화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취사를 할 때는 열어서 물을 위쪽으로 해서 음식을 끓여 먹는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난방을 하실 때에는 구멍을 닫아서 열이 사방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1리터를 가열을 했을 때 보통 시간 평균적으로는 15분 내에 가열이 보통은 됐기 때문에 얘가 단시간 안에 빠른 화력을 좀 내줘서 순간적으로 이제 좁은 공간에 따뜻하게 데워주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보다시피 나 오늘은 줄자도 챙겨왔어. 너비가 17에 높이가 27이에요. 결코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 저희처럼 이제 조그마한 SUV에 난로 여러 개 갖고 다니기에는 얘도 그나마 조금 큰 사이즈. 근데 쟤 갖고 다닐래 얘 갖고 다닐래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닐 생각이에요. 그래서 점화 방식은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점화하는 방식이 없어서 길쭉이 라이터 있으시죠? 얘 말고도 조금 짧은 라이터도 있기는 한데, 얘가 점화하는 라인이 조금 안쪽에 깊게 있어가지고 짧은 애들은 조금 힘들고 조금 긴 버전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에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다들 안전을 위해서 경보기와 그 다음에 항상 환기를 시켜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 등유난로. 얘 같은 경우 이제 도요토미 옴니 230 버전으로, 제가 이제 박스 오픈했을 때 난로 내부에 종이가 같이 끼워져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쟤는 뭐 따로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타는 냄새가 난다 아니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거 종이 같이 태우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종이를 최대한 빼고 사용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며, 그 다음에 쟤는 3중 안전장치, 그 다음에 원자계선 나오고 전자점화 가능을 해요. 그리고 심지 수명을 3배로 연장을 해서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 거는 쟤보다 이제 훨씬 작은 용인데 등유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잘 때 코가 예민하신 분들은 비추천을 하는 제품이기는 한데, 그렇게 코가 예민한 편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잘 때 모르고 잘 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써도 상관이 없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저 제품 같은 경우는 친구들도 썼을 때 보니까 등유 타는 냄새 거의 안 나요.
아예 안 난다고는 말을 못하고 조금 나기는 하는데 다른 등유난로에 비해서는 진짜 거의 안 난다고 해야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수가 한 15평 정도에서 사용을 하기에 좋고, 그 다음에 극동계에 사용을 하기에 좋아요. 앞에 있는 얘네들은 극동계 얘만 들고 갔다가는 그냥 얼어 죽을 거니까 굳이 안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 아이 하나만 있어도 웬만하면은 좋은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직구가 가능은 한데, 직구로 했을 때는 이제 보통 뭐 자바라, 그 다음에 가방, 뭐 이제 상부망 요리해서 드실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따로 추가 구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통관 관세가 또 붙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하면 한국에서 시중에서 그냥 정식 수입돼서 들어온 제품 사는 거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화재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친구 그 와중에 죽을까 봐 화재보험 가능한 거 사겠다고 직구 안 했나 봐요, 처음으로. 그래서 화재보험 되는 걸로 했고, 제 같은 경우는 밑에 쪽에 건전지 총 4개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건전지를 해주셔야 자동 점화, 이제 전자 점화가 되는데, 그 건전지가 없다고 해서 점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길쭉이 라이터, 저거를 이용을 해서 점화를 또 할 수 있는 점. 얘 같은 경우는 요 밑에 판, 요것도 탈부착 가능을 해서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가 기름 안 넣는데 무게 상관 못 삶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최대 장점, 이런 애들은 이제 저희가 등유 넣고 난 후에 보통 차량을 움직이거나 했을 때 등유가 새기 때문에 보통은 웬만하면 다 연소를 시키고 나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쟤는 넣은 상태로 운전을 하셔도 등유가 새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쟤 꽉 채우고 그 다음에 통에다가 또 한 가닥 채워서 가시면은 보통 2박 3일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1박 2일만 가서 굳이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어요. 그리고 무게 들었을 때 웬만한 여자분이 혼자 드시기에는, 진짜 운동선수 아니고서는 혼자 들었다 놨다 하시려면은 좀 근력 많이 필요한 무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뭐 엘베 이용하세요. 테사 알파카 등유난로.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TS77A에서 컴팩트 사이즈. 그래서 얘는 이제 컴팩트라고 해서 조금 더 똑같은 건데 조금 작아요. 그리고 이 등유통, 기름통이 같은 77 그 일반 사이즈보다는 살짝 작은 1리터 정도가 조금 작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에다 넣어갖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사이즈. 이걸 들으면 이렇게 손잡이 있고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면 뭐 남녀노소 이제 거뜬하게 들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무겁진 않은데, 등유를 넣고 나면 등유 무게 때문에 무겁기는 하겠죠. 하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 그것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정도였어요. 대신에 너무 흔들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흔들면 얘가 이제 등유가 좀 세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들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얘 구성품으로는 지금 본체 있고, 그 다음에 가방 있고,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서비스로 주는 자바라. 그래서 만약에 기름을 넣으셨을 때 보통 통에서 붓는 형이 가능은 한데, 저희는 이 빨간색 옛날 자바라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이게 뭐 등유를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등유가 통에 뭐 10리터, 20리터 통이 있겠지만 저희는 10리터 통을 사용을 하는데, 10리터 통에 가득 채운 상태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붓기에는 이게 조금 약간 흘릴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서 이게 붓는다는 게 생각보다 조준을 정확하게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호스가 앞에 쪽이 조금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고 나서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빨간색 이런 거 자바라 하나 사갖고 그냥 안전하게 넣는 게 조금 더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요거까지 데리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탱크 용량이 얘는 6리터짜리예요. 그래서 10리터짜리를 하나 사서 5리터 정도 채우고 나서 이 아이를 이제 했을 때 보통 한 거의 1리터 정도 적게 넣기 때문에 한 12시간 정도는 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등유가 처음에 이제 불을 붙였을 때 조금 등유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자다가 저희가 등유를 조금 추가를 해놓고서 잤어야 되는데 귀찮아갖고 그냥 잤더니 새벽에 한 5시쯤에 이제 얘가 등유가 많이 없어갖고 물이 간당간당하면서 등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구매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아리하고 상의를 한 거는 차의 수납, 그리고 냄새는 둘 다 그렇게 뭐 예민한 편은 아닌 것 같으니까 등유 냄새 조금 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저희는 최대한 사이즈가 작으면서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 걸로 해서 등유 난로를 해서 봤을 때 얘가 조금 사이즈가 제일 작고 가볍기도 해서 저희는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등유가 어느 정도 이제 거진다 휘발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냄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요 제품 말고 저희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난로, 그 등유 난로 도요토미 그쪽 제품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제품은 진짜 이게 등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약간 착각할 정도로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제품은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점화 방식은 수동이에요. 하셨을 때 들어서 심지를 이렇게 올려서 저희 긴 라이터 있죠? 그거를 붙여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무조건 수동으로 불을 붙이셔야 된다는 단점. 그리고 강제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불을 끄실 때는 이제 자동으로 꺼지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그냥 등유를 집에 데려오려면 세면 안 되니까 거진다 소진을 하고 오기 때문에 굳이 막 강제적으로 끊을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꺼지게끔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고 얘가 이제 심지 같은 경우가 유리 심지를 사용을 해서 일반 심지보다는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심지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등유 게이지, 그리고 얘가 등유통. 그래서 여기에다가 등유를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F 맥스 거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유를 주입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등유 난로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조그마한 미니 소화기라도, 그리고 항상 기름을 넣으실 때는 텐트 밖에서, 그리고 불을 붙이시고 난 후에는 이동은 최대한 안 해주시는 거를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지켜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보통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이제 6리터로 꽉 채웠을 때 15시간 정도는 간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한 5리터씩 사용해서 2번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총 시간이 15시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당 얘가 이제 타는 게 뭐 0.38리터 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잘 타겠죠. 근데 시간이 얼추 비슷하게 맞는 거 보면 한 그 정도 소비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얘 발열량이 3,800. 이 아이 발열량이 이제 816이었는 거에 비하면 얘는 3,8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텐트 그 캠프벨리 거에다가 놓고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우면 뭐 요거라든지 새로 구매한 거 아니면은 그 안에 이너 텐트를 해서 얘 한 마리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면 충분히 겨울을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기장판까지 하고. 그래서 얘 사이즈 같은 경우가 이제 32, 높이 40 KC 인증마크 획득을 했고요. 100% 국내 생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AS가 잘 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등유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직수입을 해서 사는 게 아니고서는 그냥 저 같으면은 차도 좀 크고 애기도 있고 하면 코가 예민하시거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토미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일단 차가 큰데 동계에는 워낙에 챙기고 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코를 조금 포기하고 수납이 조금 용이한 아이로 이제 선택을 조금 했다는 거. 그리고 요 가방도 보시면 가방이 그때 저희가 샀을 때 디자인이 조금 여러 개였는데 저희 거는 파란색으로 왔는데 얘가 안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통짜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쿠션이 있어갖고 어느 정도는 완충을 해주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진짜 튼튼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여기다가 넣어서 나바라 그냥 옆에다 이렇게 살짝 나오게 해서 들고 다니는 편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얘 사용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따뜻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얘도 괜찮기는 했는데, 저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 말고 도요토미 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반사식을 사용하는 거를 자주 봤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극동계 별로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얘 같은 경우 이제 한 20에서 30만 원 선? 근데 영하 6도 밑에서 사용을 했을 때 전기 장판을 켜고서 사용을 해도 애들이 춥대요. 손 시렵고 발 시렵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저 큰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냥 따뜻하게 지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도 보면은 이제 연비 효율하고 뭐 반사판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평수가 쟤는 15평이었으면 얘는 한 6평 정도? 그래서 이제 보통 연소 시간이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이제 간다고 하는데, 얘는 7.5kg. 7.5kg인데 체감을 해봐야지. 7.5kg 치고는 가벼운 느낌? 뭐 딱히 그렇게 심하게 무겁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서 일단 무게면으로는 합격. 쟤는 무게면으로는 탈락.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기름을 넣고서 이제 출발을 하면 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연소를 시킨 후에, 대신에 기름을 넣고 꼭 가셔야겠다. 야, 기름 떨어져. 벌써 떨어져. 뭐 했다고? 요 연결부 연결을 하셔야지 그나마 드센다는데, 연결을 해놓으면 뭐해? 그래도 새는데. 그래서 그냥 다 연소하고서 해주시고, 그리고 얘 보통 이제 등유이기 때문에 심지가 기름 넣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얘 젖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모든 등유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그렇게 좀 심지가 젖은 후에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건전지 4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자동 점화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 연소통 이제 하다가 저희가 등유 쓰다가 보면은 기름 다 떨어져 갖고 다시 채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빼면은 당연히 꺼지겠죠? 근데 이 안쪽에 보시면 그 조절하는 레버가 있는데, 걔를 이게 빼는 순간 분리가 돼서 불이 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2개가 소개가 철제로 되어 있어서, 친구 같은 경우는 네오디움 자석으로 그냥 붙여놓고 사용을 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등유가 이제 거의 없을 때 빼서 밖에서 등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집어넣으면 그 사이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잔머리 써갖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얘는 전용으로 씌우는 커버가 따로 있어서, 요거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가방 씌우고 옆에 끈으로 부착할 수 있는 커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고정을 해서 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반사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쟤처럼 이제 등유난로 이제 좀 큰 애들을 사용을 하면, 제가 원통형이라 사방으로 열이 뻗어서 텐트 한 가운데에 놓거나 뭐 해야 돼서, 텐트 끝에 쪽에다 놨을 땐 텐트가 홀랑 타니까 보통 공간 활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가운데다 놓고 그 사이드에다가 물건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테이블을 원형 이렇게 돼 있는 걸 사서 난로를 주변으로 이제 감싸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사식이 페니터이기 때문에 텐트 한쪽 모서리나 이제 구석 쪽에다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사용을 해도 텐트 뒷면으로 열이 전달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공간 활용도가 좋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점이 저한테는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식을 살려다가 저는 귀찮아서 요거 페니터 저는 알아보고 있었는데, 페니터 같은 경우는 얘는 전자점화라기보다는 전기가 꼭 있어야 돼서 뒤에 이렇게 220V 전기선이 있어서, 얘는 일단 점화를 했을 때 전기 코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얘하고 지금 둘 중에 어떤 애가 더 괜찮을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는 애. 그 다음에 얘는 이제는 당연히 누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 태우고, 근데 얘도 똑같이 누유는 발생한대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저 아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누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 태우시고 하는 게 차에 냄새 안 나고 세탁비 덜 드는 방법. 그래서 얘는 뭐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나부터 사용법을 몰라. 친구가 청년 출연해달라니까 출연도 안 해준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등유통,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덜 샌다고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세듯이 얘도 소량은 세지 않을까. 반사식과 이제 펠리터의 차이점은 전기 코드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서, 일단 겨울에 아마 얘 데리고 또 친구 가겠죠? 친구 쫓아가갖고 실질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둘 중에 어떤 애가 더 좋은지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겨울이 다가오니 날로 데리고 이제 캠핑 가야겠죠?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캠핑하는 그날까지 좋은 날로 구비하셔서 즐거운 캠핑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